자, 우리 네 명이 다 같이 있는 건 처음이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사담, 교수와 교사들이 하는 교육에 대한 사담인데, 저희 사실 이 미디어 팀이라고 해가지고 교사담 팀이 우리 네 명입니다. 그래서 다 한번 나와 본 건데요. 짤막하게 오늘 제가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사범대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직을 하는 학생들한테 교육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멀리서라서 잘 안 보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목은 삶, 성장 그리고 교육학 개론인데 제가 이제 제 일저자이면서 공저한 책이고요. 202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개론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제목을 교육은 곧 삶이고 삶을 통한 성장 그리고 교육학 개론을 배워야 된다 해서 특제물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지만 교사들이 교사 자격증 받으려면 다 교육학 개론 교직 들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유영철 박사님이잖아. 그래도 좀 뭐 박사님부터 물어봐도 네. 되는 겁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예, 그래서 하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아니 예. 어떤 생각이 나요? 뭐 기억 남는 거? 저는 근데 이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 학부 때는 이걸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잠시 잊고 있다가 뭐 연구 대회나 아니면 뭐 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수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때 그런 대학교에서 봤던 서적을 다시 봤을 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연구를 하거나 이랬었으니까. 제일 생각나는 한두 가지만. 수업 모형 쪽이 제일 수업 생각나는 모형 것 쪽에 같아요. 교육공학이라고 부르는 네, 거.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때요? 저는 교육학을 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하고 강의도 좀 몇 번 했었는데 되게 오히려 교사가 되고 나서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할 때는 그냥 개론이라는 거는 되게 좀 약간 그냥 교육행정, 교육심리 이렇게 좀 그 파고드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건 좀 되게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이야 생각했는데 막상 학부생 때는 교육학 개론은 그냥 이게 뭐지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학점을 받았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강의 준비할 때나 저도 가끔 이렇게 기회 돼서 돌이켜보면은 교사 되고 나서 오히려 내용들이 진짜 다 물론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도움은 된다. 도움은 된다. 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교사로서 교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 교육 철학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뭔가 교육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지침서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유현전 선생님도 사실 우리가 만난 게 교육학 그 부전공 연수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교육학의 전반을 다루기도 했을 거예요. 어때요? 그때 배웠던 뭐 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 땄다고 했는데 선생님에게 교육학 개론이란? 근데 저는 제가 제 모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직학부 애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익숙하다. 거 있죠, 저한테. 근데 수학 선생님으로서 교육학 개론이 의미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구성할 때는 교육학 이론이 수학 교육 이론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육학 이론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페다고지라고 하는 뭐 교수 학습 방법 아까 네, 모델 그런 그것도 것도 있고, 중요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교육심리 이론도 되게 그렇죠. 필요하고 교육심리 되게 왜냐하면 중요하죠. 학교에서 수업도 수업이지만 네. 저희가 수업만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네, 매우 맞습니다. 필요한 그래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직 그 학점이 22학점인데 그 중에 교직 이론이라고 해서 12학점이 있고 여러 과목 중에 교육학 개론이 2학점으로 있어요. 그걸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장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결론은 뭐냐면 아이를 기르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뭐 이론적인 거든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아이한테 전달해 줄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부모가 교육학 개론 한 번쯤은 흘러가도 배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구성할 때 앞으로 많이 이제 제가 한 15년, 16년 정도 남은 우리 연구자 생활을 통해서 제가 교육학 개론을 정말
개론서 이상의 어떤 교양서 그리고 필수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비전이야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교육을 이해할 때 3주체로 설명을 해요.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있죠. 이걸 가지고 풀어내는데 제가 이 책을 GP란 건 세 가지 그 섹션이라고 할까요? 부로 설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교육의 기초,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이런 과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기초는 교육의 개념, 그다음에 교육의 철학적인 역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의 금방 얘기했던 심리적인 부분, 심리학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동의 동기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다음에 교육의 사회학적인 관점, 교육을 기능론적으로 볼 거냐, 교육을 갈등론적으로 볼 거냐 이런 측면을 실었고요. 두 번째의 이제 기초는 이거는 실천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인데 맨 처음에 교육 과정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걸 교육공학이라고 요즘 부르거든요.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핫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평가합니다. 결과를 평가합니다. 어떤 과정을 어떻게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전달됐는지. 그리고 이 전반에 이제 교사로서 행정 업무 등을 그리고 학급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또 네 가지로 제시를 한 게 요즘 가장 현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골치가 좀 아프고 우리가 꼭 교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학생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1번째 챕터로서 교사 양성이 저는 교육에서 최대한의 그리고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사를 어떻게 기를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사회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 소개도 했지만 제가 이제 이전 학교가 경인교대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뭐 사범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교직 과목 논술도 출제한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교직 과목에 관련해서 논술을 또 가르쳐 본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썰도 우리 교사담을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 책을 중심으로 교육학 어떻게 교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제가 어떻게 책을 쓰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학을 어떻게 조금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처음으로 우리 4명이 같이 나와본 영상으로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반 마치겠습니다. 안녕.